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달비계에 사용하는 달기체인 사용금지 기준 3가지를 써라. 우선 이제 달비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많이 보셨죠? 이거 뭐 아파트에서 페인트 칠하는 아저씨들 사용하는 거. 요겁니다. 밧줄 같은 거 달줄 그런 거 해가지고 여기 안전그네 그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이게 달비계고요. 달기체인은 요겁니다. 그냥 쇠사슬이에요, 쇠사슬.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이게 그 사용금지 기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직팔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심하게 변형된 것. 두 번째, 달기체인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세 번째, 링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10% 초과에 감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저는 잘만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두 번째,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이 뭐 도비님 뭐 이거 10% 7% 헷갈려요 이러는데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공칭 지름이죠. 공칭 07 해가지고 이제 7.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응시생 때 외웠던 방법이에요. 07,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정의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 하중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 되는 것이죠. 사고, 사망, 만인율 계산 공식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만인율은 일단 단위가 요거죠. 만분율. 이게 좀 이상하죠? 뭐냐면은 우리 100분율 요거잖아요. 1000분율은 그냥 여기 공 하나 더 들어가고. 만분율은 요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보면은 공식은 상시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곱하기 이제 만분율이니까 만. 만약 100분율이었으면 여기 100이었겠죠. 그럼 상시근로자는 수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는 건설업 12 하면 딱 보이죠? 1년은 12개월이죠. 건설업 영월평균 임금. 보수죠, 보수. 월급. B는 이제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망자 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그리고 건설업 월평균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 계산 공식의 상시근로자 산출 공식을 쓰시오. 아까 전문제에 있었죠. 상시근로자 수는 건설업 월평균 임금 곱하기 12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이 되는 것이죠. 산업재해 통계지표의 계산 공식을 써라. 첫 번째 휴업재해율, 두 번째 도수율, 세 번째 강도율. 휴업재해율은 이제 임금근로자 수 분의 휴업재해자 곱하기 100이고, 도수율은 이제 연근로자 수 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이죠. 10의 6승. 그리고 강도율은 이제 연근로시간 수 분의 총요양 근로손실 일수, 여기 안에 곱하기가 있죠. 곱하기 100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은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는 뭐죠?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입니다. 그리고 그거 더하기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근로일이죠.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 더하기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근로일이 되는 것이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세이프티 스코어 계산식을 쓰고 그 값이 1.6일 때 결과를 써라. 세이프티 공식은 루트 총 근로 시간수 분의 과거 도수율 곱하기 10의 6승. 네, 이렇게 되고 그거 분의 현재 도수율 빼기 과거 도수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값이 만약에 플러스 2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 2.5, 2, 뭐 5, 4 이러면은 과거보다 심각한 거고, 마이너스 2초가 플러스 2 미만이면은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 2 이하, 뭐 마이너스 2.5,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것만 해도 과거보다 안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 1.6이죠? 여기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도 외우시고 이것도 한번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빈칸을 채워라. 순간 풍속이 초당 30입니다.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 방지 장치를 감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추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관련된 표인데요. 츠갑은 뭐냐면요. 거푸집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공구리,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굳게 하는데, 굳기 전까지 이제 여기로 삐져나오려는 압력이 있죠. 이게 이제 측압입니다. 이제 옆에 측, 뭐 측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입니다. 우리 그냥 이제 쿠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쿠키 틀, 이게 이제 거푸집이고 여기에다 반죽 넣는 게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철근량이 적을수록 당연히 이제 지지하는 게 없으니까 측압이 커질 거고, 투수성 낮을수록 이것도 당연히 측압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또 온도하고 기온이 낮을수록, 자, 이게 무슨 말이면요, 우리 쿠키 어떻게 해요? 쿠키나 도자기 같은 거 화덕에 넣죠. 온도 높은 곳에 되죠. 굳죠. 그쵸? 온도가 높으면 굳습니다. 근데 요거는 온도가 낮으니까 안 굳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삐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타설 높이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삐져나올 거고, 속도 빠르면 당연히 그럴 거고요. 또 슬럼프, 이건 기울기죠.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중에서 요게 더 축압이 크죠. 슬럼프가 클수록. 자,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질량, 뭐 무거울수록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진동기를 하면 고르게 퍼지니까 이제 옆으로 다 삐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습도가 문제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습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엄청나게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게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응시생들 입장에서는. 자, 습도는 수분이죠. 원래는 이거 옳지 않아요. 근데 수분을 그냥 외기 습도가 아니라 외기 물이라고 해봅시다. 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공구리를 붓는데 여기 안에 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주변 대기들이 막 물이 엄청 많아요. 원래는 물이랑 습도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물흐물하니까 옆으로 삐져나오려고 발악을 치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영향은 없다. 그래서 습도에 대해서는 되도록 답을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까 이제 철근량, 타설 높이, 뭐 슬럼프, 타설 속도,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진동기 이용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써도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철근량이 많을수록 측압이 크다. 아니죠. 지탱해주는 게 많으니까 측압이 작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슬럼프가 낮을수록 측압이 작다. 기울기가 낮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만하니까 측압이 작죠. 3번, 진동기를 이용해 다질수록 측압이 크다. 고루고루 퍼지려고 하니까 네, 이것도 맞고. 4번, 온도 및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작다. 아니죠. 온도는 낮을수록 측압이 커지고 습도는 낮을수록 측압이 작아지죠. 물론 이제 습도에 대해서는 뭐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무튼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는 것이죠. 감전 위험을 결정하는 인자 4가지를 써라. 뭐 이렇게도 되는데, 더 알려드리자면은 전격 형상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전 위험도, 위험 크기죠. 제일 큰 건 뭐냐면은 전류 크기,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전 경로, 그리고 통전 시간, 그리고 전원 종류, 그리고 주파수, 파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원 종류가 뭐냐면은 교류냐 직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구분을 또 하면은 교류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이제 통전 전류, 여기 사이에다 이제 크기, 그리고 전원 종류,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주파수, 파형 쓰셔도 되고요. 무튼 이렇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4가지씩 쓰시오. 자, 이게 이제 표들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금지 표시에는 이제 짧은 글자부터 하면은 금연, 출입금지, 보행금지, 사용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경고 표지로는 이제 짧은 거 하면은 고온경고, 저온경고, 낙하물 경고, 고압전기 경고가 되는 거고, 지시 표지는 이제 뭐 이거 써라 이런 거, 보안경 착용, 뭐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내 표지는 이거 여기 써요 하는 거죠. 들것, 비상구, 세안장치, 녹십자 표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각각에 맞는 그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지들을. 일단 먼저 금지 표지. 네, 이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금지 표지에는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경고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경고표지죠. 그래서 보면은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그리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림 물체 경고, 화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감인성 물질 경고, 숨차네요. 위험 장소 경고가 있는 것이죠. 여기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요 두 개 있잖아요. 인화성이랑 산화성. 헷갈리죠? 또이또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산화성은 뭐예요? 산소 만나는 거죠? 우리 산소 원자가 뭐예요? O죠?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있으면 산소다. 그래서 산화성 물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시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지시표지죠. 그래서 보면은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기기막에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내표지랑 관계자의 출입 금지 표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안내표지랑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내표지로는 이제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가 있고, 관계자의 출입 금지로는 이제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이 있는 것이죠.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써라. 아까 전에 이제 사진들 보여드렸죠? 그럼 보면은 1번. 요거 뭐였죠? 동그라미 있죠? O. 산소 원자. 그럼 뭐 생각하라 했죠? 산화성 물질. 밑에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이제 사용 금지. 3번은 이제 고압 전기 경고. 4번은 이제 급성 독성 물질 경고. 5번은 폭발성 물질 경고. 6번은 이제 인화성 물질 경고. 7번은 보행 금지. 8번은 낙하물 경고. 9번은 녹십자 표지, 10번은 방사성 물질 경고, 11번은 위험 장소 경고, 12번은 차량 통행 금지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게 있는데, 요 녹십자 표지랑 그 응급구호 표지랑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응급구호 표지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모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초록색이. 일단 그렇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이자 빈칸을 채워라. 이제 이게 법에 의거한 표이죠. 그래서 보면은 A는 빨간색, B는 노란색, C는 이제 2.5 PB4C10 이 되는 것이죠. 그거 솔직히 외우는 거 무지성으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들 좀 획기적으로 외우는 것 같던데 그런 거는 저는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런 건 이제 주관적 암기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보면은 이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거 빨간색, 이거 R 있죠? 레드, 이거 Y는 옐로우, 이거 PB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PB니 하니까 퓨어리, 순수하게 블루다 이렇게 했고요. G는 이제 그린. 요거 두 개는 이제 자체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냐면은 요거를 잘 봐야 돼. 항상 이제 글을 대충 보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빨간색 경고 표지 용도로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있죠. 근데 여기 노란색에도 이게 있죠. 이게 아니죠. 이외에 이거 이외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종류별 색채 기준이다. 빈칸을 채워라. 자, 금연은 이제 금지 표시죠. 그래서 이제 바탕은 흰색이고 기본 모형은 이제 빨간색이죠. 한번 표지 보면 이거죠. 이게 금연이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부호 및 그림 이런 거 검은색이죠. 그러면 이제 비상용 기구 한번 볼까요? 비상용 기구는 이제 안내 표지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한번 표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망치가 있어가지고 뭐 깨라는 표시인가 봐요. 자, 보면은 이제 바탕은 이제 녹색, 관련 부호 그림은 이제 흰색이죠.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은 여기 녹색, 흰색. 이제 안전복 착용 한번 볼까요? 안전복 착용은 지시 표지죠. 그래서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 여기서 이제 기본 모형 색채가 없으니까 관련 그림으로 취급을 하자면은 이제 흰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바탕은 파랑, 기본 모형은 흰색. 이런 유도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폭발성 물질 경고. 이거 폭발성 물질 경고는 경고 표지죠. 그래서 요거 보면 되는데 바탕은 노랑 막 이런데 다만 여기 쭝쭝쭝 해가지고 폭발성 물질 경고는 이제 바탕은 무색. 그럼 D가 이제 무색이 되죠.
색이 없다. 그리고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 되는 것이죠. 검은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표지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것이죠. 폭발성 물침강고는. 그래서 이제 바탕은 무색. 흰색 아니에요 이러는데 이거 법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무색이라고 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 되는 것이죠. 무튼 그렇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중 위험장소 경고 표지를 그리시오. 그리고 색상을 써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탕으로는 노란색, 그리고 기본 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몇몇 분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도비님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느낌표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이렇게 검정, 뭐 여기 노랑, 여기 검정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는데 이거 제가 그 구매자분이 한번 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답변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이렇게는 안 해봐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들은 다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거라서 이거는 확답을 못 하겠어요. 누군가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한번 제가 한번 되어주셔서 이제 저한테 도빈이 이거 됩니다 이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단 이제 고득점 예상하는 자분들한테 한해서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요거 개인적으로 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게 답안에 이렇게 1번 뭐 2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요거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이거 한번 해보실 분은 한번 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안전보건 표지 중 녹십자 표지를 그리시오. 이게 이제 녹십자 표지죠. 그리고 좀 헷갈린 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십자가 있는 거 여기 초록색 이건 뭐죠? 응급구호 표지죠. 이거 이제 그리시오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그리면 되는 거죠. 색깔 있으면은 색깔도 쓰라고 뭐 나와 있겠죠. 안전보건 표지 중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시오. 색상 쓸 것 하면은 요거 그리고 이제 색상도 써야 되죠. 바탕은 무슨 색?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정색이죠. 검은색.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분은 여기서 끊으셔도 되는데 아까 실수했던 거 있는데 검은색 그리고 검정색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틀린 거는 뭘까요? 요겁니다. 이 검정이라는 뜻이 검은색이라는 뜻이래요. 애초에. 그래서 이거 검정색 하면 검은색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노란색 이것도 안 되고 노란색으로 해야 돼요. 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안전보건 표지 색채 색도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안전보건 표지가 되게 많죠. 그 관련된 그림을 원하신다면은 제 카페 교육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자, 금지는 이제 흰색이고, 네, 빨간색이죠. 지시 표지는 이제 바탕이 파란색이고, 기본 모형은 흰색이고, 녹십자 표지는 안내 표지죠. 그래서 바탕 흰색이고, 기본 모형은 녹색이고, 출입금지는 금지 표지죠. 그래서 바탕색은 흰색이고, 기본 모형은 빨간색입니다. 자, 그리고 인화성 물질 경고는 당연히 경고 표지고 바탕색은 무색이고 기본 모형은 빨간색. 안전모 착용은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 표시고 똑같이 파란색이고 기본 모형은 흰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안장치 저기 있어요 이러는 거죠. 씻는 곳 안내 표지죠. 안내 표지는 바탕색이 녹색입니다. 그리고 기본 모형은 흰색이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압가스 용기에 색채를 써라. 단 의료용은 제외한다. 자, 한번 산소 볼까요? 산소 어딨죠? 여기 있죠? 산소는 이제 녹색이고, 녹색. 아세틸렌은 어딨죠? 여기 있죠? 황색이고, 에카암모니아는 어딨죠? 여기 있죠? 백색. 질소는 어딨죠? 네, 여기 있죠? 회색. 수소는 어딨죠? 여기 있죠? 주황색. 헬륨은 어딨죠? 그 밖에 가스로 하죠. 둘 다 이제 회색을 뜻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응시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산록, 아황, 암백. 그리고 질회, 수주, 그리고 염갈 이렇게 외웠었던 것 같아요. 탄청 이렇게. 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 도급인이 지배와 관리해야 하는 장소 5곳을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길게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비계 해체 장소. 두 번째, 발파 작업 장소. 세 번째, 프레스 사용 장소. 네 번째, 안전난간 설치 필요 장소. 다섯 번째,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가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드리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시설 종류 4가지를 써라.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세면시설, 두 번째 세탁시설, 세 번째 탈의시설, 네 번째 휴게시설이 되는 것이죠. 또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욕의 두 글자니까 이거 같이 써주면 더 좋죠.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근로자가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을 하다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대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겠죠. 그래가지고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용접 찡 하다가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재해 발생 형태는 뭘까요? 떨어진 거니까 이제 떨어짐이죠. 그 추락도 돼요. 근데 이제 추락은 이제 옛날 말이고 이제 우리말로 쓰자 이래가지고 떨어짐이 된 거죠. 전도는 이제 넘어짐이 된 거고. 낙하비례는 이제 그 맞음이 된 거죠. 맞음.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이제 재해 발생 형태는 떨어짐이고 아마 이게 작업 발판이 좀 높은 거였나 봐요. 엄청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인물은 뭐냐? 작업 발판 위에 있었기 때문에 기인물이 된 것이고요.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가한 거. 바닥이 이제 머리를 다치게 한 거죠. 뭐 머리를 다치거나 뭐 어디를 다치게 한 거. 그렇기 때문에 기인물은 작업 발판이고 가해물은 바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가다 물에 미끄러져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대요. 자, 이렇게 가다가 계단창 같은 데나 뭐 바닥에 가다가 삐끗해서 이제 머리가 쾅 하고 이제 꼬꾸라진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재해 발생 형태는 이제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기인 물은 물 때문에 미끄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고 가해물은 이제 직접 가해를 가한 거. 바닥에 부딪혔으니까 바닥이 이제 머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비님, 이거 부딪힘이니까 부딪힘 아닙니까? 재해 발생 형태에서? 아니죠. 이게 뭐냐면요. 지침서에 의한 내용으로는 부딪힘이라는 것은 재해자 자신이 동작으로 인해서 기인물의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해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입니다. 즉, 기인물의 접촉 또는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인물은 뭐예요? 물이죠. 가해물이랑 같지가 않죠. 즉 기인물과 가해물이 같아야지 부딪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OJT 교육을 설명하시오. 자, 이게 이제 OJT가 있고 OJT가 있죠. 한번 보자면은 OJT는 이제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가지고 직장 내 교육 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건설안전공 기사죠.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훈련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고 그 현장, 그러니까 직장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업무에 개개인에게 이제 적절한 훈련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직속 상사한테 당연히 교육 가능하고 또 훈련도 하면서 업무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또 관리감독자, 우리 상사분이 이제 강사가 되어 교육하기도 하죠. 자, OJT는 Off the Job Training.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제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장 외 교육 훈련이고, 이거는 훈련에만 전념한다. 여기서 훈련은 이제 이론적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수 근로자에게 조직적으로 훈련. 그러니까 교실에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외부 강사. 여기 뭐 선생님 있을 거고. 특별 교재. 뭐 직발단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걸로 이제 교육하는 거고. 또 많은 지식 경험을 교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시오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on the job 트레이닝으로 직장 내 교육 훈련이며 직장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적응 기제 중 방어 기제와 도피 기제 예를 이제 세 가지씩 써라. 이게 이제 답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쁜 거 골라 쓰면은 방어적 기제로는 이제 보상, 승하, 투사가 되고 도피 기제로는 이제 고립, 퇴행, 억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계획한 일을 성공하는 데에서 오는 자존감. 예로 들면은 자녀가 없는 여교사가 이제 아동 교육에 전념하게 되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뭐 임신, 그러니까 불임인 사람이 고아들에게 열정을 막 쏟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거. 승하는 이제 억압당한 욕구가 이제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향하여 노력함으로써 욕구 충족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초중고 때 이제 일통 있잖아요. 일통들이 일장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싸움 잘하는. 일통들이 이제 막 사람 막 패고 막 다니다가 이제 경찰서 가고 막 그러니까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깜빡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복싱 선수 아니면 뭐 경호원 뭐 그런 거로 되는 거죠. 가치 있는 목적으로. 그런 거고. 투사는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마 사람들이 투사를 많이 할 겁니다. 뭐냐면은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지만은 그런 적이 있는데 보고서나 뭐 발표를 했을 때 상사분이 저희한테 뭐라 하죠. 야,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걸 실수하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리고 "왜 이런 방법으로 하냐. 이런 방법 내가 알려줬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생각하는 거였는데 '에이 저 상사는 나이가 많으니까 잘 모르나 보네. 이게 더 효율적인 건데. 저 상사는 무능력하네.' 이럴 겁니다.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나이 좀 되시는 분들이 직급이 높으셔서 좀 당황스러워하실 텐데 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본인이 실수한 건데 이제 '상사가 무능력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투사고 이제 동일시는 이제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내서 동일시하여 만족을 얻는 행동. 이거 뭐냐면은 아버지의 성공을 마치 자기 성공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이제 거만한 태도 보이는 것이죠. 이거랑 비슷한 것은 이제 백마병이죠, 백마. 우리 백마 타는 왕자 있죠. 백마가 있고 귀엽죠. 이렇게 이야 하면서 이제 칼 백마 탄 왕자인데 이제 정작 얘가 왕자인데 이제 백마가 같이 다니니까 자기도 이제 왕자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합리화는 뭐 말 그대로 뭐 많이 하죠, 이것도. "아 오늘은 뭐 비가 오니까 운동을 못 해.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운동 시합에서 진 사람이 "아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좋았으면은 KO 처리했을 텐데." 막 이런 거고. 이제 도피적 기제는 이제 고립은 뭐냐? 열등감을 의식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 자기 내적 세계로 들어가 현실 억압에서 피하려는 거. 고립은 이제 한 곳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로 뭐냐면은 이제 키가 작은 친구가 키 큰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제 퇴행은 이제 위험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만족했던 시기를 생각했던 거. 뭐 예를 들면은 동생이 태어나자 이제 형이 된 아이가 말을 더듬거나 불안해서 동생에게 이제 열정을 쏟겠네, 사랑을 주겠네 엄마 아빠가 이제 불안해서 이제 말 더듬고 아니면 뭐 동생이 태어난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제 큰애가 이제 손가락 빠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이제 관심 보이려고. 그리고 억압은 이제 나쁜 것을 잊고 더 이상 행하지 않겠다는 것. 뭐 이런 것이고 이거는 예시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백일몽은 이제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상상 속에서 얻으려는 거.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무튼 정답은 요런 것들입니다. 인간 실수 분류 중 원인에 의한 분류 3가지를 써라. 자 이게 인간 휴먼 에러 종류에 대한 표죠. 그래서 원인 레벨적에 대한 건 요거죠. 간단합니다. 1차 에러, 2차 에러, 지시 에러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심리적 분류로 아니면 뭐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로는 이런 것들 있죠.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요것들. 그래서 정답은 1차 에러, 2차 에러, 지시 에러 뭐 이렇게 되고 이 에러 있잖아요. 오류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철근 정착 방법 2가지를 설명하라. 정착이란 것은 이제 철근 끝이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설명하 쉬우니까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이죠. 갈고리에 의한 방법. 이제 철근 끝을 표준 갈고리로 만들어 정착시킨다. 매입끼리에 의한 방법. 철근을 콘크리트 내부에 충분한 길이로 묻어 콘크리트 내 부착으로 정착시킨다. 이게 되는 것이죠. 초음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균열 깊이를 평가하는 방법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지침서에 있습니다. 한국 규정이었나? 네,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보면은 균열 깊이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 3가지가 있으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근데 3가지 쓰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T법, BS법, TCTO법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 24년에 한 번 나왔던 걸로 사료돼요.